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며칠 동안 잠잠하다고 했더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또 KBS에 출연해가지고 국민의힘 분열 공작, 또 다른 의미에서는 범야권 단일화 분열 공작에 나섰습니다. KBS 프로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별도로 당을 만들으라는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윤석열 전 총장이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씨와 만나서 예컨대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고 하면 그 순간 윤석열 씨의 정치 생명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은 김종인의 충고를 들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등등 자신이 희망하는 이야기를 슬쩍 전국 전망과 섞어서 객관적인 이야기와 주관적인 이야기를 살짝 섞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언론은, 한국 기자들은 이 김종인 씨를 과대평가해가지고 항상 그를 이렇게 언론에서 잘 띄워줍니다. 그것 중에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정당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서 독자 노선을 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부터 전제부터가 틀렸죠.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정당이 크게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충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예를 하나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3지대에서 예컨대 5석을 가진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는 체제의 운명을 건 겁니다. 더구나 좌우가 대결하는 이 대통령 선거는 거의 총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내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모택동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불과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치 신인인 윤석열 씨가 새로 당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데? 당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군대를 새로 만드는 것하고 같습니다. 급조된 당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번에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색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종전에 일반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아니한 방식을 택한다면은 어느 정당을 택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세가 뭐냐면은 이 논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가 지금 80을 넘겨서 이런 시사 논평을 할 입장입니까? 이것은 자기가 희망을 넣은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 후보가 되어가지고 정권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군소정당이 제3지대에서 한 의석수 한 2, 3석 가진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국가의 노선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좌파 정권이 좌편향시킨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게 가장 큰 정치입니다. 이 정치의 존재 이유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에 일반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안이한 방식을 택하려면 어느 정당을 택하거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말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면은 이분의
연륜이나 경력에 이 먹칠을 하는 겁니다. 종전에 일반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안이한 방식을 택한다면은 국민의힘을 택하거나 이렇게 해야죠. 국민의힘을 택하거나 무슨 생각을 전할 때 이렇게 꼼수를 부리지 말고 어느 정당 이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찬반을 떠나서 일단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법을 쓰면은 사람을 격동시켜서 경멸하도록 만듭니다. 대선 캠프, 김 전 위원장은 또 대선 캠프에서 주도적으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당이란 것에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이분이 책임을 지고 대통령 선거 운동을 안 해놓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나이브한 분이냐 하면은 대통령 선거에 관한 한 2017년에 사람들이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 4월 그러니까 한 달 전이었어요. 아니 그때 이미 선거 구도는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치고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던 김종인 씨의 분석 능력, 상황 판단 능력이 얼마나 잘못되고 아마추어 수준인지 하는 거 잘 알 수 있을 것인데 윤석열 총장 보고 자기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금 코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선거운동은 거대한 사업입니다. 전쟁에 제가 비유했지 않습니까? 총력전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처럼 오랫동안 큰 선거를 치러보았고 선거를 통해서 좌파 세력을 물리치고 2007년에 정권을 다시 가져온 경험도 있고 2012년에는 문재인과 싸워가지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킨 경험도 있는 그리고 전국의 말단 조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정당이 해야지 전혀 급조된 윤석열 총장 이 신당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하라는 것 좀 되겠습니다. 정치적 자살. 자맹 중인 윤 전 총장이 이달 중순쯤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같으면 시사평론가인데 아주 시사평론가 중에서 수준이 낮은 평론가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확실히 있으면 5월 중순 정도 자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까 라면서 별의 순간을 잡았으면 별의 순간을 어떻게 잘 전개할 것인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별의 순간이란 되지도 않을 정치권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한테나 별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비판할 때도 별의 순간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016년에는 박영선 씨의 출정식에 가가지고 박영선이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면서 별의 순간, 별을 잡을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난 보선 때 좀 웃음거리가 되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기자들을 잘 구슬할 수 있는 방법, 아주 낮은 방법, 멍청한 기자들을 구슬하는 데는 고차원의 무슨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장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방송 시간도 떼주고 기사도 써주고 합니다. 김종인 씨야말로 자기가 말하는 별의 순간을 잡았다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놓고 말았습니다. 지난 4월 8일 자기가 지휘하던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때 덕담을 하고 깨끗하게 물러나고 나는 이번 보선에서
야권 단일화가 성공한 그 모델을 이어받아 가지고 대선에서도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내년 3월 9일 국민의힘이 대승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침묵했더라면은 아마 정치적 자산이 상당히 커졌을 것입니다. 나오자마자 안철수 씨를 향해 가지고 건방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나는 단일화가 싫었다. 그런데 안철수에게 끌려갔다. 는 말을 하는가 하면은 3자 출마해도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난 보선 때 그래도 김종인 씨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계산까지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런 일종의 정치적 자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는 또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침을 뱉는 아사리판이다. 당권 경쟁에서 아주 나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아사리판이라고 했는데 그 아사리판인 이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 날 아주 근사한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근사한 후보를 김기현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아주 근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후보를 만든 것 아닙니까? 좋은 원내대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김기현 씨는 우선 탄핵에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이 절묘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탄핵파인 권성동 씨를 3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탄핵에 가담해가지고 자당 대통령의 등에 비수를 꽂은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선택을 보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슬기롭죠. 더구나 김기현 의원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현직 시장이든 울산시장이든 김기현 씨 주변을 사사시 뒤져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울산 정치공작, 부정선거 정치공작, 부정선거 공작의 피해자 아닙니까? 그 사람을 원내대표로 만들었으니까 지금 문재인, 김명수는 섬뜩할 겁니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에 격려를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정말 선택을 잘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마라. 윤석열 보고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마라고 충고함으로써 국민의힘도 공경에 처하도록 만들고 윤석열 씨에게는 아예 정치적 자살을 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는 이 김종인 씨에 대해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사설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언론의 친호남, 친좌파, 친김종인적 성향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뉴스를 들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범야권 분열이다. 분열 공작자다. 문재인 정권의 프락치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저 이야기가 다소 심하다라고 들었을 분도 아마 오늘 김종인 씨가 윤석열 보고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말고 신당 창당하라고 충고하는 걸 보고 무릎을 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신당 창당하면 덕볼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문재인과 그 부하들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한반도에서는 김정은 말고 누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